네, 상산학과 대안 재택 강의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상상력에 대한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해가지고 먼저 현대 들어서 가스통 바슐라르의 상상력 연구의 특징이랄까요? 대표적인 대목들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바슐라르의 제자이기도 했던 질베르 디랑이라는 상상력 학자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왼쪽이 디랑이 썼던 책입니다. 레스트릭 랑트로폴로지크 드 리마지네르. 예, 프랑스의 말로 상상 이마지네라면 상상적인 이 말인데 정관사 러 영어로 치면 of the imaginary죠. 그러니까 상상적인 것의 인류학적인 구조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상상적인 것, 상상의 산물인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르는 말인데요. 뭐 연상, 또 뭐랄까 몽상, 뭐 이런 것들 통칭해서 상상계라고 그냥 우리말로도 부르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진행준 교수가 오래전에 우리말로 옮겨 놓았습니다. 방대한 대작인데요. 예, 상상계 인류학적 구조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말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한 5, 600페이지가 되는 그 내용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인류학적이라는 말이 뭐냐,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망라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인류학은 뭐 영역을 구분하고 나누고 뭐 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관한 것이면 뭐든지 다 왜 악수를 그렇게 하는지, 인사는 왜 인류들은 그렇게 하는지, 또 왜 명절을 치르고 있는지 등등, 왜 복식은 옷 입는 것은 왜 이렇게 변해왔는지 등등, 온갖,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연구하는 학문이 인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인간이 하고 있는 뭔가 의식들, 관, 혼, 상제입니까? 예, 결혼식 할 때, 또는 뭐 사람이 돌아갔을 때 장례 치르는 방법이라든지 이와 등등 온갖 인류들이 다 누구든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장 풍습은 어떻고 등등. 비롯해서 왜 질베르 디랑은 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섞여 있는 걸 싫어하고, 색깔이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뭐 물질들이 대상이 딱 구분되어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같이 섞여 있는 것. 근데 이런 파스텔 그림처럼 그리면 이 색 저 색이 뒤섞여 있잖아요. 아니면 인상파 허가드 그림처럼 전묘법처럼 전 다른 색깔들이 뒤섞여서 또 전문으로 뚝뚝 찍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화를 이루고 대상을 잘 묘사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한다고. 왜 그럴까? 거기에 뭔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하는 가치 판단 같은 것들도 어떤 골이 있는 거 아닐까. 예. 우리는 흔히들 인간의 그런 생각, 상상, 연상 이런 것들은 무작위로 혹은 무방향으로, 전방위로 온갖 방향으로 다 번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디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 혹은 어떤 쪽으로만 모아지더라는 겁니다. 물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골 따라가는 것처럼 그 골이 어떻게 돼 있을까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고금 동서에 기록물로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서, 민담, 설화, 옛날 이야기, 그리고 어딥니까, 원시 부족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 모든 걸 다 망라. 그게 인류학적이란 말이죠. 해가지고는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말미에 가면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게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세로로 보면 체제, 예, 어떤 체제나
혹은 극성은 수렴되는 거죠. 예. N극, S극에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이온들이 모이고 하는 것처럼 크게 이제 그 체제들이 있더라. 체제나 혹은 극성인데요. 낮의 체제와 밤의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밑에는 구조 혹은 특징이 뭐가 있는지, 이 체제가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크레즈임 체제죠. 디르느, 그러니까 디르느란 말은 다 라틴어로 쓴 건데요. 예. 낮에 데일리, 예. 낮의 체제가 있고 밤의 체제. 레짐은 녹디르느, 녹턴이라 그럽니까? 예. 낮의 체제와 밤의 체제가 있다. 낮의 체제는 뭔가 하면 이 전체를 한번 일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혹은 지배계층이라 그럴까요? 주도적인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해 넣겠다. 요 고를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연상도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영역에서 보면 이런 식 체제의 고를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런 식 고를 따라서 세로줄을 따라서 생각을 했고 또 어쩌면 이게 한 개인에게서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낮의 체제로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밤이 되어서 혹은 어떤 상황일 때는 아니면 주로 예술 작품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주 감동에 휘둘릴 때는 이런 식으로 판단 사고를 할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도 판단 내리면서 즐거워하고 또 위안을 얻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그 나열되어 있는 그 사례들은 다들 그 안에 얘기가 있는 겁니다. 어느 뭐 아프리카 어느 시족에서는 어떻고 저쩌고 예, 들어있습니다. 그럼 일별해 볼까요? 구조 특징, 분열적 구조 혹은 다른 말로 영웅적 구조랍니다. 낮의 체제는 분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밤의 체제에서는 이게 확대가 좀 안 됩니까? 너무 커지니까 벗어나 버리네. 예. 잠시 벗어났다가 보죠. 네. 분열이고 이거는 종합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거는 신비적 구조입니다. 밤의 체제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분열적 구조는 어떤가? 로고스 중심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원론, 일원론 이야기 했습니까? 그 이원론의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로고스, 파토스, 미토스 할 때 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중심주의는 저 밑에 나옵니까? 동일성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동일성이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누구랑 동일합니까? 자신과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과 일치하면 좋은 것입니다. 않으면 모순이든지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예. 한마디로는 어쩌면 간단하고 속 편하고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영웅적 구조가 있다시피 에로이크 하는데 주로 뭐라 그럴까요? 군대 문화가 이게 다 들어갈 겁니다. 군대식 문화. 예. 그에 비해서 종합적, 밤의 체제 중에서도 종합한다는 말은 상반된 것을 같이 아우른다는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흔히 우리 극적인 변화라고 말합니까? 10대 0으로 지고 있다가 12대 10으로 이긴다. 역전극이랍니까? 역전 다음에 그때 극적인으로 역전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 극적인 그런 변화를 말하자면 이렇게 뒤집기 하는 정도로 전혀 상반된 것을 아우르고 같이 되는 걸 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구조 및 그 핵심은 라틴어인데요. 코인시던스 오포지토룸. 이것을 뭐 영어로 옮긴다면 코인시던스 오포지트 되겠는데 핵심이 뭐냐? 상반된 것. 오포지토룸은 상반된 것, 서로 반대된 것, 그죠? 대척점에 있는 것. 이
코엑시던스, 코인시던스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밝음과 어둠은 서로 상반된 거잖아요. 한 공간 속에 한 시간, 한 시공간 안에서 부딪히고 갈등을 빚지 않고 서로 화해롭게 공존하는 상태가 코엑시던스야 오포지토름입니다. 예, 그걸 높이 치는다는 이 말입니다. 시간이 개입되어 있겠죠. 여기에는 예, 차차 사례를 밑에 가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신비적 구조라 이 말은 그야말로 축소 변신이라든지 아니면 점착성, 뭡니까 끈적끈적이랄까요? 네, 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다음 때 원칙이랄까 논리는 로고스이듯이 객관적 이지라, 오브젝티브한 서로 다른 것, 그 다음에 주관은 동질이죠. 다른 것은 이질화시키고 나와 일치되는 것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이원론, 이론론 이야기할 때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날 때부터 어린애들 쓰는 표현들 보면 여러분도 그랬었죠. 한때는 나랑 이거와 같은 것 다른 것인데 같은 것 틀린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틀린 것이라 말할 때가 바로 요거죠. 동일성 법칙에 따라서 나랑 일치하면 좋은 것이고 다르면 다르다가 아니라 잘못됐다 혹은 틀렸다. 예, 차별하는 단계죠. 오른손잡이들이 오른손은 뛰어나고 왼손잡이는 뭔가 서툴고 모자란다 라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런 세계관, 이런 체제 속으로 사고를 하고 상상하고 연상해 나갈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일치하느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낮의 체제로 상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에 비해서 요 종합적 구조, 극적 구조는 시간성이 개입되어 있고 인과율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녹아서 익어서 이런 결과를 내었다. 이런 이야기. 예. 이거 심지어 구조는 유사성 혹은 아날로그 유사성이란 말은 크고 작고가 같이 일치할 수 있잖아요. 닮은 꼴이란 말이겠죠. 그게 아날로지입니다. 이 주조 반응이란 것은 또 질베 디랑이 인간인 이상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제일 뭐라고 말할까 기본적인 그런 활동이 뭘까? 당시 러시아의 생물학자가 조사했던 결과에 따르면은 요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자세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한 발만 들고 뭐라고 할까요? 몸을 균형 잡기 한다든지 예. 일종의 자세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이제 태어나서 새끼 단계에서 걸음을 걷고 뒤뚱거리다가 드디어 안 자빠지고 제대로 걷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량 중에 리듬 혹은 시간 이런 개념이죠. 이 감각을 전수받고 이어받아야 된다고 또 하네요. 리듬 박자 개념이죠. 예. 그 다음 하나는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먹고 섭취하고 소화하고 하는 것. 예. 크게 이거가 연관되어 있답니다. 생존에 곧 필요한 세 가지 기능, 반응과 연관되어 있고요. 낮의 체제의 영웅적인 로고 중심주의에서 나오는 부처적인 예로서는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상징물들. 동사, 그러니까 동작을 할 때는 어떻게 좋아하느냐?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육사, 군인들, 혹은 예전에 선비들, 우리 한국에서 한 200년 전 같았으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모님 세대나 기성세대들은 여러분보다는 훨씬 연화제 체제에 가까워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나와 같으냐 다르냐
그것부터가 이미 구분이잖아요. 동일성 법칙을 추구하는 로고스 중심주의 자체가 이미 구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게 좋아요. 섞는 것보다 함께 뒤섞는 건 보기 싫다고 합니다. 예. 200년 전 같았으면 우리 대학의 캠퍼스의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 보면 흉하다고 했을 겁니다. 두루마기 입고 갓을 쓴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가 딱 봤다면 아유 망측한 것들 했을 거예요. 왜? 남자 여자가 관연한데도 한 대 뒤섞여 있다? 보기 흉합니다. 흉하다고 느낀 거죠. 배워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상징계의 체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동작으로 구분 중에서도 오르고 내리게 있으면 상승은 항상 좋은 겁니다. 내리는 건 나쁘다고 보는 거고. 근데 알다시피 오른다고 다 좋고 내리다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따지기 이전이죠. 요거 나누는 거 따로따로 있으면 좋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아예 보기 좋죠. 그 다음에 자와 우가 딱 맞고 오와 열을 맞추고 군대 행진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걸어가면 화를 내죠. 군대에서는 당연히. 그에 비해서 이 종합적인 구조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연결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어쩌면은 모든 상상도 새로운 발명도 연결해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연결하다. 뭐냐? 이 안에 또 시간의 개념이 읽다라는 개념. 처음에는 사과가 풋사과가 달렸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가고 해가 쬐이고 비가 오고 할수록 점점 굵어가면서 더 농익고 마지막에는 안에 또 변화가 일어나면서 단맛도 달고 해가지고 점점 익어갑니다. 성장해가고 익어가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아까 앞에 봤던 낮의 체제에서는 지금은 설이 긋지만 뒤에는 제대로 읽고 전진하면서 나아간다. 이것보다 지금 현재 상태만 아마 따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연결하다가 또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되돌아보는 거, 회상하는 것들도 이 체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비적 구조는 연결도 하고 섞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보자면 포함과 포함됨 같은 겁니다. 서양의 왜 성모 마리아 상의 그림에 보면은 그 중세시대 때 성모 마리아 피에스타라 그랬습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주 어렸을 때 그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랬죠. 일종의 낙원 같았죠. 그런 것. 그런 의미에서 밑에 형용사 내밀하고 감춰지고 이것도 같이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올라가자면 소화될 때처럼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 속으로 들어가서 농익어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하는 것과 또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신비적 구조에서는. 그 다음에 형용사 같으면 어떨까요? 나누고 섞다, 나눈 게 좋고 섞다가 나보다처럼 순수한 게 좋죠. 때 묻은 것보다. 흔적이 있는 것보다 없게 깨끗한 게 좋고. 색깔은 어두운 것보다 밝은 걸 좋아합니다. 요 타입이랄까, 요 유형의 레짐, 체제 속에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지능적인 뭐라고 할까요? 꼰대? 생각해 보세요. 주로 여기 낮의 체제로 모든 걸 상상하고 판단 내리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높고 낮은 거 오르고 내리고처럼 높은 게 좋죠. 낮은 건 나쁘다고 보는 거고. 그에 비해서 여기 소위 말하는 종합적 구조로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앞으로 혹은 미래 혹은 과거 이런 것들이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신비적 구조로 사고하는
본 사람들은 깊다 혹은 내밀하다 혹은 드러나 있지만 감춰져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뭐라고 할까 선호한다 할까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이쪽 보면 알겠지만 낮의 체제는 오늘날에서도 군대라든지 아니면 사업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에서의 낮에 계산 열심히 해가지고 맞춰서 로봇으로 활동하는 체계가 낮의 체계일 겁니다. 밤의 체계는 누굴까요? 주로 예술가들이겠죠. 예. 문학가나 음악가나 미술가들이나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사진 작가들은 이런 체제 속에서 이어나가면서 좋은 작품을 이끌어냅니다. 말하자면은 예, 종합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까지 보고 볼까요? 명사로 보자면 빛, 어둠 마찬가지예요. 빛이 좋고 어둠은 나쁩니다. 깨끗한 공기입니다. 냄새가 있는 악취, 아까 순수한 때묻은 마찬가지로 냄새 나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례란 개념이 있죠. 깨끗하게 씻어내는 오염된 건 싫은 것이고요. 동굴은 나쁘고 꼭대기가 좋고 지옥 하늘은 당연하겠죠. 괴물보다 영웅이죠. 천사 이렇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인과율 법칙으로 하고 있는 이 종합적 구조에서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싹 혹은 씨앗 아까 아날로지는 이쪽이지만 이건 또 시간 개념으로서 혹은 바퀴와 십자가 달 바퀴 살이 이쪽에 있으면 회전축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살이요. 그러면 이게 앞이냐 뒤냐가 가를 수가 없잖아요. 원이 있으면 원이 어느 게 앞일까요? 원이 굴러가고 있다면 바퀴가 여기 앞인가 하는 순간 뒤가 되고 뒤인 순간 앞이 되잖아요. 예, 시간이 개입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로서 여러분들 봅시다. 이 종합적 구조에서 시간 인과율이 시간이 개입되어 있을 때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여름 방학이 다가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항상 다가오고 있죠. 다가올 미래의 여름방학은 다가옵니다. 근데 지나간 여름방학 있잖아요. 멀어져 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항상 다가오죠. 또 항상 멀어져 가죠. 시간이란 개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역대 예전에 독재자들은 항상 그걸 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 말은 확인 검증이 불가능하죠. 곧이 언제인지 한계가 없는 한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오늘 일, 지금 이 순간을 뭐라고 정의낼 수 있을까요? 주음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물으면 예, 코로나 전국입니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후 몇 시쯤 됩니다. 또 맞는 말이죠. 혹은 몇 교시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잠 올 때입니다.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혹은 지금은 21세기 초입입니다. 그 틀린 말 아니죠. 어떻게 자르느냐, 쪼개느냐, 분류하느냐 따라가지고 줌 인, 줌 아웃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층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의 시점을 크게 보자면 전쟁기와 전쟁기 사이에 있는 간전쟁기, 전쟁기 가운데 전쟁 사이에 있는 일시적인 평화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었던 전쟁과 뒤에 다가올 전쟁 사이에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전쟁은 곧 다음에 일어난다는 말은 당연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묘하게 독재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악용했답니다. 악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확인, 검증,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쟁이 날 거는 알 수 있잖아요. 안 한다는 말을 절대
절대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그 전후 좌우 혹은 앞뒤라는 게 개념이 모호해지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저 신비주의 구조로서는 명사로 가면 소우주 개념, 즉 앞에도 얘기했습니까? DNA라든지, 예. 여러분 지금 휴대폰 안에 켜면 지도가 나옵니까? 휴대폰에서. 여러분 손바닥 안에 울산에 손바닥 안에 하나 점으로 있죠? 그 울산 안에 당신이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을 굽어보고 있는 중이죠. 예, 글리브 여행기에 나온 처럼 소인국, 대인국 이야기처럼이나 아니면 똑같은 어떤 대상목을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축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 한 것처럼 소우주 개념. 또 나아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없나요? 여러분들 왜 저 침 넣을 때 수지침 같은 건 모든 건 연관되어 있고 걸려 있기 때문에 DNA도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 들었지만 침을 놓을 때 손바닥 침, 수지침이라고 부릅니까? 배가 아픈데 배에다가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모든 혈입니까 맥이 있어가지고 배에 관통하는 그 맥이 손바닥도 거쳐간다는 거죠. 부분 속에 전체가 있는 거죠. 부분 안에 예, 소우주처럼. 혹은 또 기침이라고 들었습니까? 귀나 손바닥이나 이것은 우리 전체 신체의 한 부분이죠. 근데 부분 안에 다 맥이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건 앞발, 요거는 뒷발 부분, 손바닥 어느 부위는 배고 이거는 뭐 어디고 예, 혈이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진짜 그 부위를 침을 놓으면은 아프던 배가 낫기도 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런 거 보면은 그죠? 우리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씨앗 열매라는 건 그 사과나무의 한 부분인데 부분 안에도 그 사과나무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뭐가 있죠. 아까 우리 그 수지침에서 혈맥이라고 불렀던 것처럼이나 예, 이 부분 안에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었던 거죠. 우리 DNA처럼.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비적 구조 안에서 축소 변신을 가능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외에 또 상징으로서는 아까 싹씨앗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앞뒤가 이게 앞인가 하면 아까 바퀴살 얘기했습니까? 달리는 바퀴살 있을 때는 어디가 앞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이나 한 생명체가 나무가 쓰러져 죽고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또 태어나고 또 싹이 나서 씨앗이 돼서 나오고 예. 여러분 보세요. 가을에 추수를 거둘 때는 그 결실물을 우리는 과일이라 그럽니다. 과일. 아니 프루트라고 그래요. 프루트. 그 결실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보면 결과물이죠. 올해 농사의 끝자락이니까 수확물입니다. 근데 그 놈을 그대로 가만히 지니고 있다가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땅에 또 뿌릴 때는 씨앗이라 부르죠. 그죠? 씨앗은 출발점이죠. 근데 그 출발점인 씨앗이 그 전해의 가을에는 똑같은 그 놈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결과물, 결실물을 했습니다. 결실물과 씨앗은 같은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시간 개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달리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징은 인문의식 달력 얘기 아까 했던 겁니다. 1월은 2월보다 앞에 온다. 그럴까요? 흘러가고 굴러가는 콧한 원이라면 앞뒤가 아까 바퀴살처럼 앞뒤란 게 모호한 개념이죠. 혹은 인문의식이라고 이니시아시옹
예, 아까 읽다 했습니까? 과일이 읽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 이런 개념, 이런 인문의식이란 의식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인문의식은 인류학에서 모든 인간의 그 과거든 뭐 현재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MT를 갔습니까? MT 전에 뭐라 합니까? OT입니까? 오리엔테이션 시절에 하는 게 일종 인문의식입니다. 이니시아시용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모릅니다. 배우죠. 배우는데 동시에 기존에 있던 회원들로부터 약간의 배척도 들어 있습니다. 아니 배척하려고가 아니라 원래 인간 집단들은 새로운 그 군대에서 보세요. 내후반에 채로 배치받아가면 그 고참들이 소위 말하는 괴롭힌다 그럽니까? A 단계에서 B 단계를 들어갈 때 B 단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처음부터 한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일종의 어떤 과정을 겪고 나서 제대로 그걸 겪고 나면은 그 집단에서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때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하죠. 잔치 이전은 아주 그야말로 고역이겠죠. 그건 소위 말하는 그 성인식 같은 것, 파푸아 뉴기니 같이 현대에서도 가장 그 개화가 안 된 그런 집단 내가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남아있던 거죠. 지금도.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 비슷한 것이 여러분들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처음에 특히 신랑이 신부 집에 갔을 때 신부의 이제 친척들 다 모였을 때 뭐 놀이겠죠. 일종의 놀이로서 그 신부 측 그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랑을 길들이기 비슷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예전에 같은 뭐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서 발바닥을 뭐 치는 중 뭐 하면서 예 그때 이제 옆에 이제 신부가 나와서 뭐 신랑을 봐달라라고 애원하면서 살려주기도 한다든 둥 뭐 재밌게 익살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다 그런 인문의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아주 뭐 생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그러니까 가령 옛날에 뭐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그죠? 그 도사한테 배우러 간 친구가 처음부터 다 배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온갖 우여곡절 겪고 예 고난을 겪고 나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인문의식, 이니시아시용. 예. 근데 그런 걸 통했을 때, 그러니까, 조수가 사수, 그러니까, 아프랑티스, 그러니까, 견석공이 처음 배울 때 부단한, 차별도 받고, 예. 모욕도 당하고, 그걸 견디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제대로 됐을 때 그걸 지켜보다가 위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장인이 도제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 통과했을 때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문화생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모든 게 다 인문의식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선조들도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남아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종합적인 구조, 이게 시간이 개념되어 있던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특기할 만한 게 이 아까 종합적 구조, 극적인 구조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코엔시당스 오브토름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이라 할까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엔시당스 오브토름을 제가 접하기로는 여러분들 종교사학자 밀시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밀치아 엘리아데. 예. 엘리아데의 책에서도 이 개념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은 라틴으로 써 있습니다. coincidencia oppositorum. 현대말로, 현대 영어로 보시면 coincidence of the opposite 했죠. 상반된 것이 같이 존재한다. 대립하지 않고 이 말인데, 이것이 뭐냐? 고대 인도 간다랍니까? 고대 인도 문화에서의 하나의 미학이었대요. 미학의 에스테틱, 무엇을 아름다움으로 보느냐죠. 예, 아름다움의 기준 같은 거랄까요? 미학 원칙 중에도 들어가 있답니다. 거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반된 것이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아름다움이다. 그 개념을 우리에게 학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한번 대입해서 설명 한번 해봅시다. 네, 항상 시험을 칠 때 이 문제를 내곤 했었는데요. 저는 항상 이런 일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 저녁 무렵에 특히나 바닷가 물이 있는 곳에서 해가 질 때 석양의 노을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죠? 인간이라면 모두 다가 그 모습에 항울경에 빠지면서 아름다움이라고 극찬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노을, 석양, 노을이 아름다운 건 왜일까? 예, 이것을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석양, 노을은 언제 생깁니까? 밤입니까? 아니죠. 낮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그 중간지대죠. 낮과 밤은 서로 상반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접경지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또 낮이기도 하고 밤이기도 한, 낮과 밤이라는 전혀 상반된 이질적인 두 개의 항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그 순간에 생겨나는 노을. 모르긴 몰라도 왜 그런지 모르면서도 인간은 거기서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막연히 그냥 아름답다고 했던 걸 이런 식의 어떤 그 미학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시도해 보면 많은 데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자, 아침 이슬에도 상반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이슬은 아침에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해가 떴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겁니다. 해가 떴기 때문에 이슬은 곧 증발할 거라는 걸. 그죠?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 보이는 순간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존재와 뭐라고 할까요? 비존재. 존재와 소멸이 우리 눈앞에 동시에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혀 상반된 것이 공존 있는 상태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해서 이슬이 맺혀 있다면 그걸 두고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했을까? 느꼈을까? 그건 마치 그 다음으로 인겨져야 됩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 꽃은 집니다. 눈앞에 보일 때는 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아름답죠. 똑같이 대비해서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를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청춘이 아름답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모르죠. 그 마치 디멘셔널 싱킹을 다음에 곧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은 자신은 모르죠. 밖에서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줄 알죠. 마치 여러분이 초등학생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죠. 초딩들은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네. 꽃이 아름다운 거나 청춘이 아름다운 것 안에는 바로 그건 상반된 것이 같이 병존, 공존해 있는 것이 아닐까. 있다, 피어있다 하는 순간 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막연히 느끼고 있던 거겠죠. 예, 여하튼 방대한 크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크게 이것을 낮, 밤 사이를 오가는 관계는 어떻게 하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물론 우리 대부분 낮의 시간이라고 낮, 밤이라고 구분된 건 낮의 시간은 그야말로 째깍째깍한 예각의 시간이죠. 예, 계산 틀치해야 되고 시간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어떻습니까? 예. 뭐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는 주로 이렇게 살아가겠죠. 우리 모두 다 계산 철저히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행동하고 그러다가도 그 사람도 아까 말하듯이 누굽니까? 꼰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옛날 조선시대에 학자든지 조선시대 사대부들 이 항상 낮의 체제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동문 수학하는 선비들과 같이 요즘 같은 봄날이면 산수 굉장히 좋은 곳으로 좀 말하는 꽃구경도 하고 또 시외라고 해가지고 가서 시도 짓고 하면서 가서는 술잔도 기울이고 풍악도 누리면서 시를 짓고 할 때는 요 밤의 체제 이런 체제 속에서도 시도 쓰고 합니다. 아니면 한 개인이라도 원주 현대인이라도 이렇게 살다가도 주로 이제 밤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친구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가지고 지낼 때 연인과 만나서 지내고 얘기할 때 요 낮의 체제 속에서 논리대로만 이야기를 이어가고 생각이 이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또 1년 평소 주중에 계속 지내다가 주말에 연극을 본다든지 영화 공연을 본다든지 아니면 콘서트에 가서 구경한다든지 즐긴다든지 이때는 이 밤의 체제 속에서 만끽을 할 겁니다. 이게 뭐냐 균형이란 거겠죠. 저 생각에는 낮 없으면 살 수 없죠. 어쩌면 낮은 돈을 버는 사업의 시간이겠죠. 근데 낮만 가지고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열심히 비즈니스 하던 사람도 이 밤의 체제와 이런 활동, 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냄으로써 어쩌면 균형을 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낮의 체제 속에서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꼰대라고 음식의 학술 용어로 말하면 꼰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꼰대란 말의 출발점이 어원 같은 게 이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아시아에서도 제일 먼저 근대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신을 단행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유학을 보내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나라의 구호가 탈아입구였습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들어간다 어디 구라파 즉 유럽으로.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 있던 어떤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제도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같은 데도 그때 남아있던 그 시절에 가지만 해도 귀족 계급 있죠. 공백자남, 공작, 자작, 후작 그걸 일본도 도입해가지고 자기들도 사용했습니다. 백작, 후작, 남작. 그게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조선에도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친일파들에게는 그런 자기를 수여했습니다.
그 이완용, 그다지 뭐 후작인지 뭐 백작이죠. 근데 그 백작을 불어로 꽁뜨라고 그러거든요. 영어의 카운터죠. 불어는 꽁뜨. 꽁뜨를 자기들 또 꽁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그 귀족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거들먹거렸을까요? 또 그런 사람 전형적인 이런 앞에서 말한 나제 체제 속으로만 철두철미하지 않을까요? 100%. 남녀 철새 부동석에다가 뭐 모든 게 철저했을 것 같습니다. 로고스 중심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유행의 인간. 그게 꽁뜨고 꼰대라고 부르죠. 그게 지금으로 나면 꼰대란 말로. 에,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꼰대는 이 낮의 체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수있습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절대 안 바뀌고요. 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어쩌면 막혀 있는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다 살아가는데 아니죠. 우리 생산 활동도 해야 되고 계산 정확히 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낮의 체제가 나쁘고 밤의 체제가 좋다가 아니라 이 사이의 균형이라고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혹은 잘 사는 길은 방법은 이걸 없애고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 사이 조화죠. 또는 균형이죠. 그래서 낮으로만 계속 사는 사람은 꼰대가 된다면 밤에 새기면서 사는 사람은 백수건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력은 하나도 없고 옛날 말하는 룸펜이라 그럴까요? 항상 뭐 세상에서 비가만 하고 뭐 그런 식의 유행에 또 어쩌면 이 밤에 체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에 나쁜 게 하나도 없다. 어떤 나쁜 바이러스도 하나도 없고 이물질이 하나도 없고 그걸 두고서 건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몸 안에 어떠한 이물질도 하나도 없다라는 상태라면은 그게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아이들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피부가 아직 뭐라 그랬죠? 특히 아이들이 많잖아요. 버떡 생각이 안 나네. 피부가 왜 막 피어오르면서 그게 일종의 과민 반응입니다. 너무 깨끗한 데 살아서 그렇답니다. 이물질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게 들어와도 우리 면역체계가 너무 과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랬을 때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흙과 노는 겁니다. 화단 가꾸기, 텃밭 가꾸기를 일주일만 하고 나면 싹 낫는답니다. 왜? 내 몸 안에서 흙이라든지 흙에 있는 박테리아라든지 만나가지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스스로 면역이 생겨 균형을 취하는 거죠. 내 몸 안에 아무런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건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걸 견뎌내고 버티내고 있는 균형을 취하고 있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 아닐까. 건강한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낮의 체제, 밤의 체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연상되는 게 그죠? 한 몇 년 전에 지금 돌아가신 그 정치인 국회의원인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를 갔을 때 청와대 선물로 갖다 준 책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이 전했다 했죠. 당시 고대 불문과 퇴임하셨던 황현산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밤이 선생이다.
그 낫만이 뭐라고 할까요? 전부가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말하는 디랑이 말하는 우리 상상계의 인류학적인 구조에서 볼 때 낮 밤이 있다면 어떤 밤에다가 가중치를 낮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니까 토익 열심히 봐야 된다. 점수가 좋아야 된다. 전부 낮의 체제에서 뭐 하는 말입니다. 성적, 토플 성적이 어떻고 이야기가 다 그렇죠. 근데 밤이 선생이란 말의 그런 제목의 책은 바로 이것도 중요하다 혹은 그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를 강조했던 겁니다. 혹시 기회 닿으면 황현산 선생의 서신 밤이 선생이다. 제목도 단출하면서 간단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시간이 꽤 보다 눈 들어서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럼 여기서 이걸 7주째 7-1로 하고 예, 끊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이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